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오늘 서울시청에서 민선 6기 4차년도 출발을 알렸는데요.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민선 6기 4차년도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 운영 계획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의 우호적인 타 지방협의회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선진지와의 교류 증진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전주 상공회의소 등 전북 도내 기관과 기업이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 활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과 2023 세계 잼버리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과 기업은 올해부터 5년간 30여 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협약 내용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잼버리 대회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전북은 폴란드 그단스크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회 개최지는 다음 달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41회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2018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설명회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울산광역시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지자체 예산 담당 공무원 900여 명이 참석해 울산을 전국에 홍보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행자부가 지방재정 운영 방향 및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역시 승격 20주년과 2017년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개최돼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행사장에 울산관광 홍보부스와 특산물 무료 시식 부스를 설치하고 울산 관광의 진면목을 부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때문에 상추를 포함한 엽채류가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상추값이 금추라고 불릴 정도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보도에 박성훈 기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때문에 상추값이 폭등했습니다. 25일 청상추 4kg 한 상자 도매 가격은 평균 43,000원을 기록, 지난달보다 3배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배추도 2주 전과 비교해보면 한 포기에 3,000원에서 5,500원으로 83.3% 올랐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휴가철을 맞아 수요는 많아진 반면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때문에 상추를 포함한 엽채류가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마도 있고 일조량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고온기 때문에 상추 자체가 지금 무게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상추 자체가 저희 작업을 해도 생산량이 지금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아마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폭염과 잦은 비로 채소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데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겹쳐 엽채류의 오름세가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K랜 박성훈입니다. 전북 정읍시립미술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의식주 생활공예품을 보여주는 기획전시 의식주 공방전을 오늘부터 31일까지 엽니다. 홍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정읍시립미술관에서는 의식주를 통해 본 예술의 세계 의식주 공방전을 열어 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를 예술작품으로 보여줍니다. 시립미술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의식주를 소재로 한 공예작품들을 모아 123 전시실에서 31일까지 선보입니다. 강미미 정읍시립미술관 학예사는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복과 음식, 집이 있지만 미술관에 오면 예술작품의 의식주가 있다며 관광객이 의식주와 연관성을 찾아 작품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공예작가 21명이 평면과 입체, 설치 작품들로 구성한 금속과 나무, 섬유, 흙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공예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공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의식주 공방전을 7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합니다. 지금 21분의 작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느껴보는 그런 그 작품들 와서 보시면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숨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 예술의 혼도 느껴보시고 또 이 작가분들의 섬세함도 느껴보시면서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을을 소재로 한 작품은 배경민 작가의 우간자로 길게 늘어뜨린 전에 금분을 사용해 그림을 그린 휴식일, 송수미 작가의 재봉틀 이미지 위에 실패를 붙여 표현한 나눌 수 있는 호흡, 이정희 작가의 실끝천에 명주실로 수놓은 화조도 가리개 등이 있습니다. 식을 소재로 한 작품은 안시성 작가의 옹기토로 만든 새우젓도, 오은시 작가의 점토로 만든 그릇으로 상차림을 한 밥 한 끼로 나누는 여름날 우리들의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줄을 소재로 한 작품은 정상현 작가의 점토로 만든 우리 집 거실장이 대표적인 작품이며 작품 하나하나가 모여 줄을 이루며 아늑한 공간과 꿈을 표현한 작품들을 칭합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최근 군산조선소 폐쇄로 인해 군산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요.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항이 다시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군산 조선소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남해안 해상풍력 지원 항만을 재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25일 제345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제적 이점이 큰 군산항을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재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인정 의원은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군산 조선소 폐쇄에 따른 대책은 매우 허술하다며 정부가 죽어가는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산항이 다시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군산항이 지원항으로 지정되면 물류비 절감 등의 요인으로 군산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해상풍력 참여 기업과 군산 조선소 협력 업체들의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새만금과 서남해안 풍력단지 2, 3단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해상풍력 관련 모든 구조물 제작이 군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한진해운이 요구한 해상풍력단지 물동량 최소 80% 보장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2016년 5월 지원 항만 건설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KLN 신다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